연애 기간 몇 차례 위기가 있었다는 30대 김 씨. 하지만 이 여자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김 씨는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신혼여행 도중 먼저 한국으로 돌아간 아내는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가버렸고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이혼이라고 할 것도 없다면서 이별을 통보했는데요. 아내의 이별 이유, 집이었습니다. 자가가 아닌 전세 아파트에서는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없다는 건데요.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싶었던 김 씨의 생각을 아내는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단지 집을 사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혼여행에서 이혼을 통보받은 김 씨는 결혼 비용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연도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는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가족 여러분들 오늘 뭐 비가 와서 그런지 많이들 좀 들어와 계시는데 좀 뭐 생각 좀 많이 좀 올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그거잖아요. 신혼집을 전세로 마련한 거 마음에 안 들어. 나 너랑 안 살아 이건데. 자, 백다희 아나운서한테 여쭤볼게요. 그 결혼할 때 백 아나운서는 누가 집을 장만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사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상황에 맞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집 마련이 너무 어려운 시대잖아요. 결혼 후에 신혼부부 뭐 특별 공급도 있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이런 혜택도 있으니까요. 이런 걸 고려하면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우리 백다희 아나운서 시집 갈 때 제가 꼭 이거 녹화해가지고 교과서 답변이에요. 교과서 그러니까. 답변. 네, 언젠가 표준 결혼할 답변. 때가 오면 다양한 방법을 배우자와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표준 답변. 예,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딱 내가 유튜브 그 다시 보기로 해가지고 우리 나중에 백다희 아나운서 신랑 될 사람한테 꼭 보여줄게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연애를 얼마나 한 겁니까? 연애 기간은 1년 정도인데요. 30의 동갑내기 커플이에요. 그런데 결혼에 대한 생각이 두 사람이 좀 달랐다고 하는데 아내는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좀 사귀고 싶어 했고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결혼은 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김 씨가 아직 30살밖에 안 되었고 주변에 아직 결혼을 한 친구들이 많지 않아서인데요. 이런 문제로 싸우다가 한번 크게 다퉜는데 그래서 연락을 안 하고 잠깐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김 씨 생각이 이만한 여자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여자친구가 어려운 집안 상황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고 착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진지하게 결혼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여성분은 결혼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아예 뭐 그러니까 비혼주의자였던 건가요? 뭐 그건 아니고요. 남성분이죠. 남성분이 이제 남성. 예, 남성분이 네. 이제 대학원까지 박사까지 했기 때문에 부모가 이제 학비를 대지 않습니까? 이게 빚졌던 거예요. 빚졌는데 내가 취직을 잘해서 부모가 이제 대출금이라든지 빚도 갚고 또 그리고 그 부모한테 좀 잘하자 싶은 마음으로 이제 했는데 갑자기 결혼하게 되면은 이거 먹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취업하니까 돈이 생겨. 그러니까 부모들한테 봉사도 하고 부모님 빚도 갚아주고 이런 상황이면서 2, 3년 정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애인을 만나게, 즉 연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하면서 결혼을 뒤로 미루자. 한 2, 3년 동안 돈도 모으고 뭐 결혼 자금도 마련하고 신혼집의 마련이 어느 정도 하자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이 결혼 생각은 있었지만 좀 밀렸던 건데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자, 박사까지 하고 또 바로 취직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결혼을 한다. 그러면 결국 이 집 마련은 부모님한테 이렇게 좀 하는 수밖에 그렇죠. 없겠는데요? 박사 공부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죠. 취직도 좀 늦어졌고요. 그렇다면 만약 결혼하려면 부모님의 어떤 손을 좀 벌려야 되는 상황인데 또 이 김 씨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넉넉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김 씨의 판단은 나는 지금 유학까지 왔고 공부도 시켜주셨는데 또다시 돈을 달라고 하는 거는 이건 맞지 않다. 아하. 또 지금 취직 잘했어요. 박사잖아요. 취직도 잘하고 또 목돈이 조금 모여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모아서 하면 되는데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 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내 힘으로 하겠다라고 판단했던 걸로 보입니다. 멋있네요. 멋있죠?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김 씨, 남자는 그렇다 치고 그 여자친구, 여자친구도 조금
아 그래 오빠 멋있다 뭐 이러면서 좀 딱 하면 좋잖아요. 네, 오늘 이 여자친구는 뭐 어떻게 뭐 대변해 줄 수가 없는 좀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이미 결론은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여자친구는 사실 결혼을 할 때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을 만큼 결혼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이 여자친구도 대학원 석사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지금 알뜰살뜰 모으면서 검소하게 돈을 모으기 시작하긴 했는데 이 여자친구는 좀 집안 사정이 많이 어려웠대요. 어허. 그래서 대학 가자마자 대학교 때부터 본인이 학비를 마련했어야 돼서 학자금 대출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본인 용돈도 다 벌어 쓰고 이런 사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결혼 자금 이런 건 사실 뭐 지금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아니 그런데 그 여자친구는 왜 그렇게 결혼을 서둘렀대요? 여자친구는 집안이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더 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 씨를 만났는데 김 씨가 성실하고 다정한 데다가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다녔고 시부모님이 아들을 박사, 뭐 유학까지 시킬 정도면 뭐 좀 재력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부럽기도 하고 자신도 그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었던 거죠. 아 이거 이 정도까지 들으니까 뭐 더 전세가 좀 불리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가 오고 가면서 이 집 문제가 확 수면 위로 부상합니다. 집 문제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집에 가난하다고 하니까 남자가 걱정 말어. 신혼집 말은 내가 할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자친구는 미안했지만은 실제적으로 맞벌이 하면서 모으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 입장에서는 시부모, 즉 시부모한테 어느 정도 도움을 기댔던 것 같아요. 근데 남자는 뭐라고 했냐면 시부모한테 기대지 않고 내가 모으는 돈 둘이 모아가지고 또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사겠다. 그러니까 여자는 화를 낸 거예요. 아니 은행 대출을 왜 받냐. 부모한테 돈을 빌려서 은행 이자를 주자. 부모 돈은 내 돈이다 생각했던 거예요. 이 여자분은. 거기에 다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은행의 이자를 갚는 것보다는 부모 돈은 은행 이자를 쳐주지만 안 갚아도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중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고 이 김 씨 같은 입장에서는 집을 내가 사는 데까지 부모 도움을 안 받고 내 힘으로 둘이서 벌자는 주의였고 여자는 부모 도움을 받자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집 문제로 이미 한번 대판 이렇게 크게 싸워가지고 이별을 했었는데 왜 또 다시 화해를 해가지고 만나 또. 예, 예비 장모님이 있었습니다. 이 장모님이 중간에서 좀 미안하다, 뭐 김서방,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새롭게 만났던 것 같고요. 이 김 씨 입장도 그렇습니다. 아내의 좀 어릴 때부터 돈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알았기 때문에 안쓰럽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이 아내 야무지다고 봤어요. 그래서 놓치면 또 안 된다라고 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은 전세로 하겠지만 나중에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결심을 했고 그래서 전세로 신혼집을 결정하기로 두 사람이 합의를 하고 원만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또 김 씨 부모님도 예비 며느리 기특하다면서 명품 백하고 다이아 반지를 또 결혼 예물로 선물을 해 줍니다. 자, 이 정도 왔고 또 저렇게 결혼까지 꼬리는 했으면 이제 뭐 자식된 도리로 뭐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건데 아하 어쩌다가 이게 또 이제 완전히 탁 파탄이 난 겁니까 이게. 네. 이 여성이 정말 좀 너무 이 집에 연연하고 좀 근시안적으로 인생을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이제 몰디브로 떠났어요. 그리고 이 남편은 아내를 아끼는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고급 리조트 예약도 하고 이제 신혼여행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랬는데 이 아내는 이 여행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자마자 그래서 우리 이제 전세로 집을 살아도 이제 몇 년 후에는 어머니 아버지께 얘기해서 우리 집 살 거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몰디브 물어봤어요. 가는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에서. 아이고야. 네. 이런. 근데 남편은 그래도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아니 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이제 집을 사 나가야지 전셋집 정도로만 해도 어머니 아버지께서 잘해주셨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집 사자 이렇게 했어요. 이 말에 이제 아내는 헤어져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몰디브에 도착하자마자 대화를 하지 않아요. 같이 그 리조트도 잘 가지 않고 같이 짐을 풀었지만 이 여성은 혼자서 그냥 나와 버립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혼자 귀국을 해버립니다. 첫날 밤도 안 하고요. 안 하고 왔겠죠? 야. 뭐 써있진 않지만. 네.
지금 딱 이 정도까지 나오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그 김 씨에 대해서 조상님이 도왔다. 뭐 이런 반응을 보여주시는데. 자, 그러면은 네. 아니 세상에 신혼여행 가가지고 가는 비행기 몰디브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오빠 그 집 어떻게 할 거야 이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선을 그으니까 세상 혼자 귀국해버. 이러면은 이거는 아니죠. 이거. 근데 심지어 이제 김 씨가 한국에 와 보니까 아내가 신혼집에 없었대요. 친정집으로 가버린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혼인 신고도 하지 않았으니까 이혼도 할 것도 없고 신혼 살림 샀던 거 그것만 나누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심지어는 직접 오지 말고 이삿짐 센터를 통해서 보내라 이런 세상에.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꼴도 보기 싫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 씨가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아내를 설득하고 싶지 않았고 이럴 거면 결혼 생활을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아내에게 선전포고를 하는데요. 결혼 파탄의 책임을 법적으로 묻고 어허. 배상을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결혼식 직후 이혼 요구하는 아내. 박 변호사님, 이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까? 일단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법률론 같은 경우는 혼인 신고가 기준이 됩니다. 결혼식, 혼인식을 한다 해가지고 두 사람이 법률이 되는 게 아니고요. 뭐 구청이라든지 가서 혼인 신고를 했을 때 그때부터 법률론 관계가 됩니다. 대부분 우리 부부들 보면 알겠지만 결혼식 이후에 한 몇 달 있다가 뭐 며칠 있다가 혼인 신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중간 단계는 사실상 사실혼 관계라고 봐야 돼요. 결혼은 했는데 누가 봐도 부부이긴 한데 법적인 부부는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혼인 신고 안 했으니까 우리 부부도 아니다. 뭐 부부인 듯 아닌 듯 그냥 헤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 법원은 이런 경우 혼인의 불성립에 준해서 판단을 많이 합니다. 뭐 사실혼 관계인데 어떤 잘못을 한 사람한테는 위자료라든지 그 청구가 가능하고요. 오. 불성립 워낙 짧게 지금 결혼했잖아요. 예. 결혼하자마자 지금 헤어진 그렇죠. 격이 되니까 이제까지 갔던 게 서로 반환이 됩니다. 예컨대 다야 반지라든지 명분백이 같습니다. 예물로 이게 돌려받고요. 집도 당연히 이제 남편 집 명의로 돼 있으면 돌려받는 거고요. 지금 그런 식으로 손해배상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거. 위자료도 가능해요. 근데 판례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남편이 이제 결혼식 올렸는데 유부남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여성이 파탄을 일으켰을 때 손해배상 1,000만 원을 했던 정신적 손해배상 됐던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뭐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자, 모닝벨님이 이거 진짜야 지어낸 얘기 아니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예? 이제 팀장님 인생 선배로서 한마디 짧게. 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길이는데 급하면 취합니다. 여성분이 기다렸다가 가만 둘이서 전세 살다 가도 나중에 이제 부모님 해줄 건데 왜 급하게 서두는지 절대로 인생을 사는데 급하게 가시면은 취하니까 천천히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 지금 뭐 폭발적인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도토리 하나님이 남자 집안 보고 돈에 결혼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돈을 안 쓰니까 이혼하려고 하는 거네 이라고 분석을 해줬고요. 남자 잘 헤어졌다. 저런 여자 만나면 평생 고생한다. 사계님이 이 여자와 헤어지고 백다의 아나운서 같은 사람 만나야 된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이었다는 거 좀 그걸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진심일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